변호사님, 그럼 연체가 발생된 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이 시작되고 그러면 상당히 괴롭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 근처에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던데 맞나요? 개인회생은 요즘 거의 다 전자접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의 위치나 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전국에 있는 법원의 사건들을 90% 이상 비대면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서류 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절차 진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무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거나 가족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재직증명서 등 회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개인회생 사실이 반드시 밝혀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회사로 급여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채 상황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오히려 급여 등 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 사용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할까요? 네, 개인회생 중에는 본인 계좌 사용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잔고만큼 사용하는 체크카드 사용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말대로 개인회생은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 후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 취하하고 일시상환으로 정리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전 현재 렌트카를 타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 차량을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렌트카를 포함해서 요새는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많이 구독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시면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언제든지 사용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때 너무 고가의 제품이거나 고가의 렌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급하고 렌트카를 사용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3개월치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변제 계획 안에 변제 시작일부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 시작일보다 늦게 회생 개시 결정이 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제 시작일이 3월로 되어 있는데 회생 개시 결정이 이보다 늦게 5월에 이뤄지는 경우라면 3월부터 납부하였어야 하는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들께서는 변제계획안의 변제 시작일부터 변제금을 미리 납부 준비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결정 이후엔 그냥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네, 변제 완료한 후 해당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책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가끔 절차가 끝나면 압류됐던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압류 해제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다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무법인 서인율에서 상담받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동그라미를 좀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법무법인 서인율은 굉장히 많은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제도는 굉장히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거든요. 전문적으로 잘하는 저희 사무실 같은 곳에 신청을 하셔서 채무를 빨리 탕감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